한국의 건축 기술은 정말 신기해. 조선 시대의 옛 건물 한옥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엄청난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 궁금해서 미국에서 온 마리아 첸의 사연입니다. 우리도 같이 어떤 기술이 대단한지 생각해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대학원 시절 처음 한국 전통가옥, 즉 한옥에 대해 배운 이후로 계속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여권을 꼭 쥔 채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을 지나면서 걸음을 옮겼어요. 길었던 뉴욕발 13시간 비행 끝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피로가 조금 가시는 듯했죠.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정말 새 것처럼 깨끗했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마치 거울처럼 천장에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비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따라가기 쉬워서 덜 헤매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Welcome to Korea. 한 이민심사관이 웃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영어로 인사해줬어요. 그의 유니폼은 깔끔하게 다려진 상태였고 공항 전체에 정돈된 분위기와 잘 어울렸어요. 짐 찾는 곳으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가족과 재회하는 사람들, 바쁜 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출장객들을 구경했어요. 제 짐에는 카메라, 장비랑 노트북 그리고 편한 신발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서울의 주요 건축 명소, 특히 전통가옥이 있는 동네는 꼭 다 가볼 계획이었거든요. 짐을 기다리며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지금은 10월. 서울의 가을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맑고 상쾌한 공기와 화창한 하늘. 이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전통 건물을 찍을 멋진 사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젊은 한국 여성 한 분이 제 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짐 맞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답할 새도 없이 그분이 제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바닥에 내려놔 주셨어요. 이 작은 친절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이게 바로 한국식 환대구나 싶었어요.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어로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표현 중 하나였죠. 그분은 제 한국어 시도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손을 흔들고 떠났어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다녀본 다른 국제공항과 이곳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여기선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요. 바닥은 단순히 깨끗한 걸 넘어 반짝이고 있었고 창문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천장부터 바닥까지 뻗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공항 전체가 훨씬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승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닥에 표시된 줄에 맞춰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준 뒤 조용히 타더라고요. 밀치거나 서두르는 모습 하나 없이요. 덕분에 저도 쉽게 자리에 앉아서 캐리어를 짐칸에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열차 내부는 완벽히 청결했고 편안한 좌석과 다국어로 표시되는 다음 역 안내판도 잘 보였어요. 열차가 공항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천의 평지와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도로가 보였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죠. 마치 작은 도시 같은 규모였어요. 뉴욕의 빽빽한 아파트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긴 건물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공원과 산책로가 단지들 사이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뒤에 보이는 산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새롭고 오래된 것,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이 딱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목적지는 이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통 한옥으로 유명한 북촌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해둔 방이 있었어요. 전통 온돌에서 잠을 자며 옛날 한국의 삶을 체험해보려 했죠. 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집을 찾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지도 앱을 보니 공항에서 약 1시간쯤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열차 창밖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몸이 떨렸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건축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때는 아직 몰랐죠. 열차가 서울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노트를 꺼내 첫 번째 기록을 적었어요. 한국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단순한 생각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몇 주간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차츰 깨닫게 될 거예요. 택시가 저를 좁은 골목 입구에 내려줬어요.
바퀴 달린 캐리어가 돌로 된 길 위에서 덜컹거리며 북촌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죠.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곡선 지붕들이 그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현대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이 고즈넉한 한옥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숨을 돌리려고 잠시 멈췄는데 오르막길이 예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낡은 자전거가 돌담에 기대어 있었고 그 바구니엔 갔다 온 듯한 신선한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는데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뭔가 매콤한 향이 섞여서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했죠. 미국에서 긴 비행을 하고 온 터라 제대로 된 한 끼가 정말 간절했어요. 골목을 돌자마자 제가 묵을 게스트하우스가 딱 사진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어요. 나무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는 화분이 놓인 작은 마당과 돌로 된 길이 보였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김 여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보다 작으셨고 아마 70대이신 것 같았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고 눈가에 주름이 따뜻하게 자리 잡고 계셨어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마리아 맞죠? 들어와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짐을 들어주려고 서둘러 내려오셨죠. 한옥은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어요. 김 여사님이 설명하시길 이 집은 3대째 내려오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무 한 조각 한 조각 다 신중하게 고른 거예요. 나뭇결이 이렇게 굽이치는 거 보이죠?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건축물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곳의 건물들은 돋보이려 애쓰는 느낌이었는데 이 한옥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나무 구조는 화려한 색으로 칠해지지 않고 본래의 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회색으로 바래고 낡은 기와들은 수많은 비 오는 계절을 지나온 이야기를 품고 있었죠. 김 여사님이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제 방은 작은 마당을 향해 문이 나 있었는데 미닫이 문은 나무 틀에 한지로 덮여 있어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발밑의 바닥은 따뜻했는데 이게 제가 읽었던 온돌 난방 시스템이더라고요. 바닥 아래로 열이 순환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기술이에요. 김 여사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겨울엔 이게 제일 따뜻하죠. 방은 소박하지만 완벽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낮은 탁자가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침구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매트리스 패드, 담요, 베개가 준비돼 있어서 밤에 따뜻한 바닥에 펴고 잘 수 있었죠. 의자는 없었지만 김 여사님이 쿠션을 어떻게 깔고 앉으면 편한지 알려주셨어요. 배고프죠? 그녀가 시계를 보며 물으셨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아주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에요. 주방은 옛날과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현대식 냉장고 옆에는 김치를 저장하는 전통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김 여사님이 설명하시길 이 항아리들이 온기라고 해서 김치를 발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 항아리는 숨을 쉬거든요. 그녀가 항아리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는 낮은 탁자에 앉아 쿠션에 기대어 앉았고 김 여사님은 여러 가지 작은 반찬을 내오셨어요. 김치, 장아찌, 그리고 각자 한 그릇씩 밥을 주셨어요. 된장찌개는 돌솥에 담겨서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김 여사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금속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언제 숟가락을 쓰는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김 여사님은 북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동네는 두 궁궐 사이에 있어요. 그녀는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상상의 지도를 그리며 설명하셨어요. 오래전에는 양반들만 여기 살았어요. 이 위치가 풍수가 좋다고 해서 사는 뒤에 물은 앞에 있고 궁궐도 가깝고 아주 좋은 자리였죠. 그녀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많은 가정이 현대식 아파트로 이사 나가고 몇몇 한옥들은 카페나 박물관으로 변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집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유산이에요. 한옥에 살다 보면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름엔 문을 열어 바람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엔 온돌이 따뜻하게 해주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축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김 여사님은 그냥 저를 맞아주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책에서만 보던 과거와 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저녁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고 김 여사님이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달이 한옥의 곡선 지붕 위로 떠오르고 멀리서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현대적인 서울은 멀게 느껴졌지만 전통기와 너머로 높은 빌딩 불빛들이 살짝 보였어요. 내일은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북촌에서 꼭 봐야 할 곳들을 안내해 줄게요. 관광객들은 모르는 곳들이에요. 미소 지으며 달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푹 쉬어요. 온돌이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아침엔 밥과 국 준비해 놓을게요. 그날 밤 따뜻한 온돌 위에 잠자리를 펴고 누워 오래된 집이 자리 잡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이었어요. 나무 기둥 하나하나, 기와 한 장 한 장, 한지로 된 창문까지 다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김 여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집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그 유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제가 경복궁의 거대한 문을 지나 걸어갈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모든 걸 물들이면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목조 건물이 빛나고 있었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미 궁의 주요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저는 이 역사적인 장소의 구석구석을 모두 탐험하고 싶었어요. 우리 투어 가이드인 민지가 작은 그룹을 이끌고 왕의 정전 앞을 지나갔어요. 여기가 왕이 신하들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녀가 이중 지붕을 가진 인상적인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만 메인 마당에서 이어지는 작은 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길들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궁금했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민지 씨, 혹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모르는 특별한 곳이 있어요. 가보실래요? 민지는 우리 그룹에서 저를 데리고 두 건물 사이에 난 좁은 돌길로 내려갔어요. 관광객들의 소음은 점점 사라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 돌고 나니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작은 나무문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왕비의 정원에 있는 정자 입구예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왕비가 궁궐 생활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던 그녀만의 공간이었죠. 문을 지나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어요. 작은 연못이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 표면은 거울처럼 하늘과 주변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못 한가운데는 우아한 나무 다리로 연결된 정자가 있었어요. 메인 궁전 건물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소박하고 완벽하게 자리 잡은 보석 같았어요.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고요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 조심해서 건너세요. 나무 판자는 몇백 년 된 원래 것들이에요. 다리를 천천히 건너며 발밑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자에 가까워질수록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을 공기가 차가웠고 연못 위에는 빨간색과 주황색 낙엽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정자 안에 들어서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사방으로 열린 큰 창 덕분에 넓어 보였어요. 섬세한 나무 창살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며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어요. 머리 위에 나무 기둥에는 꽃과 새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너무 섬세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일 정도였어요. 따뜻한 나무 바닥에 앉아봤어요. 몇백 년 전 왕비들도 이렇게 앉았겠죠. 여기서 정원을 내려다보니 모든 풍경이 마치 완벽한 그림 같았어요. 여기저기 놓인 돌들, 우아한 나무들 그리고 고요한 물 위에 비친 모습들까지. 왕비들이 여기서 책을 읽거나 시를 쓰거나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곤 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창문들이 어떻게 배치된지 보세요.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햇빛이 방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눈을 감고 수백 년 전 이곳에 앉아 있었을 왕비를 상상해봤어요. 아마 아이들에 대해 걱정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평온한 순간을 즐겼을지도 모르죠. 이 정자는 단순히 왕비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 궁전의 평화로운 구석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저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못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나무 결합들, 새의 날개처럼 부드럽게 굽은 지붕 모양, 그리고 연못가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소리까지.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연못 위에 작은 원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정자 안에서는 비에 젖지 않았어요.
깊게 내민 지붕 덕분에 비가 들이치지 않으면서도 그 평화로운 소리를 즐길 수 있었죠. 이게 진짜 한국 건축의 비밀인 것 같아요. 제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자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세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왕비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이해했던 거죠. 떠나기 싫었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다리를 건너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정자는 비 오는 빛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연못에 비친 그 모습은 잔잔하게 일렁였어요. 저는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 단순한 정자만큼 제 마음을 울렸던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건물은 저에게 건축에 대해 제가 그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때론 가장 조용한 공간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날 저녁, 저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김 여사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에 솔잎 향기와 멀리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함께 실려오더라고요. 제 앞에 놓인 낮은 나무 탁자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역사적인 장소를 다니면서 적어놓은 스케치와 메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차 한잔 할래요? 김 여사님이 전통 도자기 주전자에 손을 얹으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여사님이 작은 도자기 잔에 따뜻한 황금빛 차를 따라주셨어요. 부드러운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니 오늘 본 한국 건물 지붕의 곡선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궁에서요. 제가 말을 꺼냈어요. 생각지도 못한 걸 배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여왕의 정원에 있는 정자를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동안 건축을 공부하면서 멋지고 화려해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방석 위에 앉은 자세를 조금 고쳐 잡으셨어요. 어떤 걸 봤는지 좀 더 이야기해 줄래요? 여사님의 눈에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한옥만 봐도 그래요. 제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위에 있는 나무 기둥들이 단순히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놓여 있는 거예요. 창문도 단순히 벽에 난 구멍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적당히 드는 위치에 딱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마당 있잖아요.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당이 집의 심장이라는 걸 알겠어요. 마당이 모든 공간을 연결해주고 방에서 방으로 쉽게 오가게 해주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집 안으로 들여오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리아도 이제 풍수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고 있네요. 우리가 건물을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저는 조금 흥분된 나머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건물 자체만이 아니에요. 오늘 궁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나이 드신 부부가 정원을 천천히 거닐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봤어요. 이 건축은 단지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서 다양한 문과 창문 디자인을 그린 그림을 김 여사님께 보여드렸어요. 이런 패턴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고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방문객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든 디테일에 다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여사님이 다시 주전자를 들어 우리 잔에 차를 채워주셨어요. 한국 건축은 하나의 언어와 같아요. 각 요소가 우리 가치관을 이야기해주죠. 자연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저녁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한옥 마을 곳곳에 등불이 켜졌어요. 그 부드러운 불빛이 마치 반딧불처럼 어두운 곳곳에 따뜻함을 더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어요. 이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과 변화, 현대화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잘 보존돼 왔다는 거예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켜주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고 복잡한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해요. 김 여사님은 기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박물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삶의 공간들이죠. 저는 집에 있는 제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온통 유리와 철, 직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요. 서양에서는 새로운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반짝이는 새 건물을 세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끔은 오래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건 균형에 관한 거예요. 여사님은 일어나서 어둠이 짙어진 마을의 등불을 더 켜셨어요. 서울을 한번 봐요. 현대 건물도 많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공간도 함께 지켜나가고 있어요. 둘 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죠. 밤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도시의 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옥의 나무 기둥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하루를 마치고 자리 잡는 소리 같았어요. 근처 방에서 다른 손님들의 조용한 목소리와 귀뚜라미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어우러지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요, 제가 말했어요. 건축에 대해선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건물도 공부했고, 유명한 건축가와 그들의 이론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건물이 단지 서 있는 것, 멋있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줘야 한다는 점이요. 김 여사님은 제 손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건물을 공부하러 여기 왔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건축의 진짜 비밀이거든요. 단지 건물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가족이 함께하고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건축 개념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그 이상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의 지식을 구하러 왔지만 지혜를 얻고 있는 중이었죠. 내일은 더 많은 장소를 둘러보고 더 많은 메모를 남기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단지 건축가가 아닌 인간의 삶이 피어나는 공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한옥 마당에 서서 첫 햇살이 구부러진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걸 바라봤죠.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와 나무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건네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김 여사님이 제 옆에 앉으며 물으셨어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옛 건축물을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결국 건물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의 돌길을 가리키셨어요. 이 돌들이 어떻게 놓였는지 보이세요? 곧게 줄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했죠. 그게 바로 한국 건축이에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거죠. 아침 식사 후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집으로 돌아갈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 전통적인 한국 건축을 그린 수묵화와 작은 한옥 모형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챙겼죠.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아침 햇살이 현대식 유리 건물에 반사되며 반짝였고 그 사이로 전통 사찰과 궁들이 당당히 서 있었어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조화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잇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지 못했던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터미널 지붕이 한옥의 지붕선을 닮은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었고 큰 창문들은 전통 한옥의 문처럼 자연광을 들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서도 한국 건축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를 펴고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교훈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 건축이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썼어요. 한옥의 큰 창문은 여름에는 바람을 들이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줘요. 숨쉬는 나무 바닥과 빛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창호지 벽.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둘째, 빈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적었어요. 서양에서는 흔히 모든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죠. 하지만 한국 건축은 빈 공간이 정말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 빈 공간이 마음을 쉬게 하고 영혼이 성장할 여유를 준다고요. 셋째, 건축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주는지에 대해 썼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마당, 이웃을 환영하는 미닫이문, 함께 앉도록 만든 온돌바닥.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거였어요. 탑승 번호가 전광판에 뜨자 저는 짐을 챙겼어요. 탑승줄에 서서 떠올렸어요. 3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많이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흥미로운 건물을 사진으로 담고 연구하려고 왔는데 공간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노트에서 한옥 스케치를 보고는 제게 건축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교수예요. 제가 답했어요. 세계 여러 문화의 건축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물의 외형에만 너무 집중했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 참 한국적이네요. 저희는 디자인이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날 아침 김 여사님이 건네주신 작은 꾸러미가 제 가방에 있었어요. 꼬아서 만든 전통 한국식 문고리였죠. 기억하라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든 문은 양방향으로 열려요. 한국에서 배우러 온 당신이었지만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주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수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건물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간을 직접 경험하게 할 거예요. 한옥처럼 바닥에 앉아보기도 하고 건축이 사람들에게 평온함이나 설렘, 혹은 외로움이나 연결감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배워보게 할 거예요. 저는 처음 한국 건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장소인 왕비의 정자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도 전해줄 생각이에요. 단순히 건축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법,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는 이야기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저는 눈을 감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건축을 배우러 왔지만 훨씬 더 소중한 가르침을 얻어가는 중이었어요. 공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전통이 혁신을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진정한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잠시 눈을 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일은 집에 돌아가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 배운 것들을 나누고 학생들이 건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돕고 한국에서 느낀 조화와 연결의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